유권자가 히말라야 한복판 안에서라도 살면 거기 가서 투표를 하게 해야 돼요. 3번이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디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 다 똥인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모디가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인도 국민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똥으로 표를 쓸어 담았죠. 똥으로 표심을 받은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 아니고 인도인데요.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아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3번이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와 지금의 인도를 있게 한 모디 총리의 비교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5년간 오로지 인도 한 우물만 파신 분이죠. 이광수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왔고요. 부산외국어대학교 한 학교에서만 인도 전공으로 35년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역사학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메인 주제는 일단은 총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이 끝났죠. 거의 6주 걸렸는데 일단은 이 인도의 총선 좀 소개해 주세요. 왜 이렇게 6주 걸려요? 14억 인구의 유권자 수가 뭐 9억이 넘는다던데 인도 헌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한 사람이라도 어디 멀리 살면 히말라야 한복판 안에서라도 살면 거기 가서 투표를 하게 해야 돼요. बोट से जाना पड़ेगा उधर फिर ट्रैक्टर से जाना पड़ेगा ये दूसरा प्रॉब्लम है इसीलिए वो एक माने डेंजरस प्लेस है बॉर्डर बांग्लादेश बॉर्डर का प्लेस है इसीलिए हम लोग को थोड़ा डर लगता है 각 주 다 달리 해가지고 4월 19일부터 44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자투표로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그 정도 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예고요. 그럼 교수님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찍어요 아니면 국무총리를 찍어요? 어떤 제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네. 수상의 후보가 한 사람 나와요. 어떤 네. 정당에서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구에 지금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제 과반을 얻으면 그 당이 이제 수상을 배출을 하는 네. 거죠. 과반을 못 하면 이제 다른 당하고 연립해서 하는 거예요. 네. 또 543석에 과반의 선이 272석이잖아요. 맞아요. 272석에서 이번에 240석을 네. 모디가 차지를 했거든요. 보통 300석 정도 따고 갔었는데 근데 너튜브로도 이분이 좀 약간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디 총리는 구독자 수가 2천만 명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SNS에서도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이 인기의 기본이 뭐예요? 모디의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네. 힌디로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 정말로 쉽게 해요. 네.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쉽게 저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하는데 항상 국가, 네. 우리 종교, 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강한 뭐 이런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런 말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 중에서는. दुनिया के सबसे बड़े लोकतंत्र की जीत है। 근데 교수님 제가 인도의 옛날 모습 못 봤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현대 인도를 이해를 하려면 모디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도로 모디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 문제에서 모디의 또 위용이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요 2%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모디의 현란한 실용 외교 혹은 경제 발전, 힌두교 정치를 해가지고 왜 인도가 이렇게 됐냐라고 이해를 하려면 모디의 등장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모디는 어쩌다가 등장하고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첫 단추는 어디예요? 1947년 인도가 독립을 해가지고 51년도에 선거 치르고 첫 정부가 구성이 된 이후에 3대에 걸쳐서 수상을 합니다. 아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권력을 뺏겨요. 네. 소위 따밀 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보복에 테러 당해서 이제 죽거든요. 네. 세습은 아니지만 왕조. 그래서 네루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40년간 하다 보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 무슬림 사원을 파괴를 합니다.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하거든요. 네. संदेश है सर्वे भवन्तु सुखिनः का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준이 자와할랄 네루로부터 인디라 간디에서 혈통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파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힌두 대 무슬림으로. 예. 소위 이제 힌두 종교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반 무슬림으로 하나로 뭉칩니다. 모든 인두가. 네. 모든 경상도 사람 하나 뭉치고 모든 전라도 사람 하나 뭉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네. 그게 199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작업을 거거든요. 해왔어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모디죠. 예. 그게 2004년도부터 2019년, 2024년까지 이어지니까 모디의 정치는 이전에 이제 혈통주의를 새로운 힌두 종교주의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이분이 정리되기 전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국 어떤 방송에서 모디를 뭐 거지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천민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모디를 거지라고 하면 너무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짜이, 예. 티 이렇게 파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차이왈라. 짜이왈라라고 하면 대전발 0시 50분 해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이렇게 가락국수 먹고 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 카스트 기준으로 보면 슈드라예요. 네. 옛날 카스트로 치면 그러니까 간치 혹은 뗄리라고 하는 카스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스트가 인도 인구의 40%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디는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나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고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RSS라고 하는 우리도 전 쉽게 번역하면 민족의용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행동대원들의 단체인데 네. 정치 프론트예요. 그러니까 네.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리더가 되면서 이제 민족 지도자로서 이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영국을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통합, 국민 통합, 민족 통합을 네. 통해서 힌두 무슬림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힌두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통합으로는 잘 민족 감정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힌두 하니까 막 크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반영주의자죠. 이 사람들은 친영주의자고 간디 쪽은 친영주의자고 반영주의자들 중에 이제 힌두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힌두 근본주의 정당을 만들어요. 점점 더 힌두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지고 가는 것이 RSS예요. 네. 예, 그 민족의용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대원이 간디를 죽였어요. 48년도에 총 3방으로 암살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암살을 할 때 간디가 이미 독립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파키스탄 내가 가서 내가 파키스탄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네. 모하메드 알 진나. 무함마드 알리 진나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영감님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총 3방으로 죽여버리거든요. 거기에를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쪽같이 속이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 스승이 너는 종교에 귀의하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구해라. 그래서 네가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구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민족의용단의 후광을 입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힌두교 정치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가 결혼을 숨겼다 RSS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거 무슨 관계예요? 뭐 결혼하면 못 들어가나요?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상 포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승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머리 깎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RSS인데 모디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이제 이혼은 안 하고요. 네. 이제 떨어져서 살고 인도에 가면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모디는 숨기고 나갔는데 자기 어머니는 만나죠. 수상되고 난 뒤로도 어머니는 만나. 어머니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사실 거꾸로 아니에요? 마누라를 버릴 수 없지만 엄마를 버릴 수 있다. 어느 게 표가 되겠습니까? 표의 화신입니다. 표의 화신. 네. 그러면 인도라는 보수적 사회에서 내가 부인은 아내는 버리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는 버릴 수 없다. 이게 표가 되겠어요. 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버리고 나는 내가 내 아내하고 어느 게 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화목한 나라를 원하는 거고 저는 화목한 집안을 원하는 거니까 좀 목표가 다릅니다. 네, 그거 아이가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럼 교수님 다시 한번 모디 얘기로 들어가자면 이제 모디는 구자라트에서 주지사가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떤 행보들을 보여준 거예요? 경제개발, 네. 경제발전에 승부줄 겁니다. 이 구자라트라고 하는 주는 하여간 옛날 옛적부터 세계와 무역을 많이 하는 주예요. 그래서 이제 항구가 많이 발달한 나라고 몬순이 그쪽으로 와요. 아라비아해에. 네. 그래서 옛날에 로마와 실크로드 무역을 할 때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해도 이 구자라트 지역이 많이 했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디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신자유주의로 이제 밀어붙였어요.
저는 인도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The Land of Letter라고 부르거든요. 네. 하여간 서류가 많아요. 서류. 오로지 형식과 절차거든요. 이거 전부 간소화시키고 비즈니스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밀어붙였어요. 민주주의가 훼손돼도 관계없다. 밀어붙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자라트가 경제가 많이 발전이 됐죠. 네. 그 사람들 스스로 두 개의 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만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디르는 힌디어로 사원이라는 힌두 사원이라는 네, 뜻입니다. 만딜. 예,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로 간다. 또 하나는 위가스 그래요. 경제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발전으로 간다. 초기는 만디르로 돌렸다가 중반기 이후로는 이게 위가스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국구 스타로 이게 발돋움을 하게 돼서 모디 하면 힌두 민족주의, 힌두 근본주의, 또 하나는 경제 발전. 이 이미지가 있어요. 교수님 어차피 인도에서 이제 인구가 압도적으로 힌두교고 압도적인 다수인데 왜 굳이 힌두교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해야 표의 응집성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힌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는 힌두예요. 근데 우리 힌두당을 만들어서 그걸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모디가 와서 반이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쪼개서 나간 혹은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파괴했던 이 이슬람을 반대하는 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그게 힌두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힌두교를 왜곡을 하죠.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근데 교수님 그래도 10년 전에 인도가 그렇게 주목받진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 주목받은 국가인데 좀 모디의 성과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힌두주의, 그러니까 힌두민족주의에서 반무슬림 힌두주의는 색채를 빼고 국가주의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차원에서는 정말로 하여간 정말 타고 태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짠드라야나라고 하는 달 탐성 이제 그 인공위성을 띄운 에서 도착을 하는 건거든요. कल का जो अचीवमेंट है इंडिया के लिए बहुत ही गर्व की बात है। हमारे जो साइंटिस्ट है वो पूरे वर्ल्ड में प्रूव करके दिखाया है कि हम लोग भी काबिल है। So it's a big achievement for a nation like India because still we are not as developed as US or China. So it's indeed a great achievement.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인도가 미국, 중국, 미국, 소련,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강대국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짠드라야나 3호라고 하는 것을 보낸 액수가 그 영화 찍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Achievement and the cost, what they have achieved in the mere cost. In the Hollywood, the people they make movies in that cost. So we have achieved in that cost entire project landing on the moon itself. 인도에 가면 옛날에 우리 40년 전에 유학할 때 보면 자동차를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휠하고 바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이 사이드 미러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는 데에는 아주 이 사람들 이골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 국민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럼 모디 인기는 치솟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인도 정부의 꿈은 네헤루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더라도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못 사는 나라, 소위 남반부 못 사는 나라들은 인도가 챙긴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대장이다. 그런 것 차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1년 전에 G20 회의를 이제 인도가 이제 뉴델리에서 저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는. 예. 엄청나게 G20 부심이 심각했어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전거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한 20루피, 30루피 받고 좀 데려다 주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자기 자전거에다가 크게 G20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색칠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못 입혀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도가 이제 세계 최대 강국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모디노믹스이라는 그 모디 총리만의 이제 경제 정책인데 이 부분을 좀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걸 이제 LP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화, P가 이제 프라이비타이제이션, 민영화, G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그래서 자유화, 민영화, 세계화 네. 요걸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게 이제 모디거든요. 인도 국민회의가 1991년 이후로 IMF 이제 외환 위기를 이제 받으면서 질질질질 끌었어요. 과감한 개혁을 못했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도부터 들어와서 모디가 훨씬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도의 경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한 해 평균 6% 7%는 계속 성장을 해 가니까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플이 지금 인도로 옮겼다고 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도 시장이 매니팩처링이 훨씬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면 그럼 창고에 돈이 좀 약간 쌓였을 텐데 모디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모디가 제일로 이제 중점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죠. 저도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저도 길이 너무 잘 돼 있죠. 예. 이제 그 인도에 대한 현지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지금 뭐 1년에 2번도 가고 가거든요. 길을 못 찾아요. 얼마나 많은 이 도로를 고속도로를 제 학교 다닐 때는 고속도로라는 게 없었으니까 고속도로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 가면 소차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이제 자전거도 타고 가고 하는 건데 다 없어졌어요. 진짜 멋진 하이웨이, 내셔널 하이웨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다 돼 있고 항만 시설 다 했고 창고 보관 뭐 이런 것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제일로 많이 했죠. 인도가 알려진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강간의 왕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밭으로 가요. 네. 사탕수수 밭으로 이제 가거든요. 사탕수수가 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어디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변을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나쁜 놈은 항상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말을 해다가는 집안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개 취급 당하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 죽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려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제일로 불만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네.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모디가 그걸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실을 집집에 혹은 동네에 하나씩 이제 지어주는 만들어줬어요. 거거든요. 예. 제가 인도 농촌에 저쪽 히말라야 쪽에 농촌에 갔더니 이렇게 화환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모디지가 지어준 화장실을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크게 그 화장실을 이용한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 보고 막 와서 저 이거 보라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뿌듯한 거예요. 다 모디표예요, 다 모디표.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 보면 이게 화장실이 아니고 뭐 호텔 같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네. 아, 똥으로 표심을 받은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바라나시 혹시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내가 92년도인가 거기를 갔는데 딱 가서 자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각자 쭉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랬더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가 이 선생 다 똥인데 옛날에는요 인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도는 다 사람하고 똥밖에 없으니까 차도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죽하겠어요. 그 똥으로 네. 표를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 담았죠. 거기에다가 뭐 의료보험도 또 해주고 일정 부분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인도 수준에서는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디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디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과반을 넘지 못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농민 3법 개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주로 유통, 창고 보관, 도소매 뭐 그다음에 최저 가격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농민들한테 특히 자영농한테 개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요렇게 농민들이 잘 대거 싸는.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그 막았어요. 고속도로를 점거해가지고 인도에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딜리 잘로 그러니까 델리로 가자 델리로 진격하자 해가지고 트랙터 몰고 막 화염병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그 선거 하루 전날인가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 졌어요. 모디가 다 졌거든요. 근데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자기 이익을 알죠. 네. 그래서 모디를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과반을 못하고 일당밖에 못한 겁니다. 네. 모디의 그 반무슬림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모디 정당을 이제 BJP라고 말하는데 인도 국민당은 당이고 당 조직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세력이 센 데는 개종금지법, 반개종법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소위 뭐 이제 동네 양아치 깡패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힌두 조직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무슬림 사는 이제 집은 전부 다 불지르고. 이 사람들은 꼭 불만 지른 게 아니고 강간을 해요, 강간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성을 강간을 하면 그 전통과 문화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전 세계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제 시대 때 개백 장군이 전투 나갈 때 여자를 다 죽이고 가는 거거든요. 여성이 애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더러워지면 그 종교 전통 가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힌두가 소수 종족, 소수 종교, 여성,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불지르고 강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퍼져 있는데 그 활동을 한 사람들이 BJP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는 BJP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네. 이제 인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부정부패하고 이제 뇌물인데요.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요? 인도에 관한 가장 큰 이미지를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부패의 나라, corruption 이걸로 치죠. 왜 이렇게 인도가 부패가 심해졌느냐? 인도는 연방제 국가하고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걸 다 통할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네루가 국가를 세울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세계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내고 육성을 하고 키우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를 줬죠. 그래서 그게 인가 허가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주고 있어요. 인가 허가.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허가를 내주면 기업 하나 살리려면 살리고 내 허가 가져와 버리면 기업 하나 죽이는 거예요. 군대 가는 꿈은 안 꾸지만 인도에 관공서 가는 꿈은 꿔요. 관공서 가면 진짜 막 사리가 막 이렇게 막 나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돈 하나 집어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공항에서 나올 때도 여권에다가 100불짜리 하나 딱 띄워서 이렇게 주면 가방을 5개를 가든 10개를 갖고 가든 예? 타치 안 해줬어. 근데 이렇게 주는데 100불짜리가 없으면 50불이라도 그게 없으면 3kg만 넘으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뭘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코러프션이 심한 나라가 인도인데 모디가 인도 국민회의를 공격을 할 때 이걸로 공격을 해요. 아,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코럽션 많아졌다. 니들은 코러프션의 대명사 아니냐. 네. 인도 국민회의야말로 그냥 코러프션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도 국민회의가 모디를 부패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권력이 10년 동안 쌓여 있어 5년 2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또 코러프션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인도가 동인도 회사한 테 벵갈이 무너지는 게 그 코러프션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전통적으로 그게 아주 센 나라라 모디가 없앤다고는 했는데 다시 공격을 받는 것 보면 여전히 부패한 나라, 부패한 공무원의 파워가 여전히 큰 그런 나라임에는 분명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인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카스트이거든요. 카스트 제도는 지금 뭐 사라졌다고 하긴 한데요. 뭐 어느 정도 사라진지도 물음표인데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카스트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 카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 이 슈드라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각각 다른 카스트가 다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데 우리끼리 하나로 합쳐서 정치화를 하자. 사회주의당 이게 우리 슈드라 하나로 뭉쳐서 정치로 가자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같이 정치 선진국에서도 네. 아직도 강릉에 가면 강릉 최 씨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두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나라는 카스트가 제1의 자기 아이덴티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모디라고 하면 또 이제 국제
뉴스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G3. G3. 예. 나는 우리나라를 미국, 중국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G3 가능할까요? 러시아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국가 파워를 생각을 할 때 주로 GDP 퍼 캐피타로만 생각을 합니다. 경제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G3라고 하는 그런 거나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어떤 그 선도 국가는 경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전략,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가 어떻고 무슨 어떤 조약을 어떻게 맺고 협약을 어떻게 맺고 어떤 그 국가의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가난하다. 뭐 인도는 그 경우에서 상당히 큰 정말로 강대국입니다. 속도는 더디겠지만 인도가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GDP로는 이미 이제 5위 올라왔고 내년에 4위로 올라간다니까 그게 말할 것도 없고 전략의 문제에서 인도가 세계를 어떻게 쥐고 흔드느냐. 특히 속된 말로 인기 투표하면 인도가 1위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왜냐하면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다 편을 들어주거든요. 미국 편 안 들어주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인도를 평가할 때 G3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 머지 않았다.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무려 3연임을 기록한 모디 총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인도의 승승장구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라. 예. 너무 인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과 왜곡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마라찰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